프로그래밍이고 월요일 날 이 시간이고 이 시간이 좀 어중간하죠. 우리가 6시부터 9시까지 9시까지 수업을 해야 돼서 강의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어쨌든 우리가 10교시부터 12교시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아주 풀로 가득 채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가 좀 그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좀 압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고, 어쨌든 6시부터 수업이 진행돼요. 그리고 강의 방식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온라인이고 필요한 경우 동영상 그리고 실습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강의 공지 부분은 지금 이게 이제 잘못됐죠. 잘못됐고 그 LMS로 우리 USG LMS 여러분들 아마 USG LMS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저기 뭐야 공지를 받고 아마 안내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G LMS가 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따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링크를 알려줄게요. 아마 근데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수 과목이 좀 있어요. 선수 과목이 있고, 그래서 시어너 프로그래밍을 좀 알아야 되고,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이제 일일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얘기를 해줄 건데 가능하면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듣는 게 좀 유리하다. 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옵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어너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고, 혹시나 지금 그 비전공자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공자 학생들 마찬가지로 수업 들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은 이 지금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선수 과목이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그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채팅창에 혹시나 이 그 뭐야 본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시연을 나는 안 들었다고 하면 시연을 하고 좀 타이핑을 해주고,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을 나는 듣지 않았다고 하면 자료구조라고 그 채팅창으로 그게 뭐야 좀 써주세요. 내가 좀 참고를 좀 하기 위해서. 운용체제는 뭐 옵션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두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듣지 않은 게 있으면 시어너 안 들었으면 시어너, 자료구조 안 들었으면 자료구조라고 좀 타이핑을 해주세요. 채팅창에다가. 오케이. 자, 과목 목표는 리눅스 운영체제 명령어와 도구를 좀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 그리고 리눅스 운영체제 시스템 호출을 이해하고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목표죠. 그리고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그쵸. 리눅스 환경에서 우리가 구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주별 계획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좀 타이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어쨌든 가능하면 이 내용들은 그대로 쭉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저기 어디지? 강의 계획서에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계획서에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해서 또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첫 주차죠. 첫 주차고, 그래서 1주차 때 강의 소개를 하고 가상환경 구성 리눅스 설치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도 얘기는 빠져 있는데 우리 강의 개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진도를 좀 나갈 거다. 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한 30분, 2, 30분 하고 마치겠지라고, 혹시나 마음 먹고 온 친구들은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진도를 좀 나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되고 2주차 때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수업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쭉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앞주차 쪽에는 앞에는 이 바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나 환경을 좀 구성을 하고 그리고 4주차, 5주차 때부터 이후부터 실제로 이제 어,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쭉 뒤로 이제 이후부터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케이. 과목 교재는 이제 이것도 좀 잘못됐네. 우리 그 USG, LMS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슬라이드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할 거예요. 강의 슬라이드를 제공을 할 거고 주 교재는 이 교재를 주 교재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재들이 사실 있긴 한데 어, 그, 그 원서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쉽게 따라오고 실습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쉽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그 다양한 교재들을 참고해서 내가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 거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일단 이 주교재를 준비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준비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어, 다양한 교재를 이렇게 참고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수업 진행 및 평가 부분은 강의와 실습 과제로 진행을 할 거고 이 프로그래밍 과목 특성상 과제가 1, 2주에 한 번씩 출제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보고 뭐 과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과제를 보고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과제는 결국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하거나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할 거고 성적 처리는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그 이외 기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석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잠깐 어,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잘못됐죠. USG에 있는 USG LMS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LMS에는 공식적인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강의 콘텐츠와 강의 자료 같은 게 이제 올라갈 거고, 과제와 평가도 LMS에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은 이메일이나 오픈톡은 이제 다시 알려줄게요. 오픈톡으로 질문을 좀 해도 되고, 그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가입 신청을 해야 돼요. 저한테 가입 신청을 할 때 학과 학번 성명을 명시하고 난 저한테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저기 뭐야 신청을 반드시 이거를 명시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청 들어오고 그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질답을 좀 이 뭐야 가볍게 그리고 그 자유롭게 질문 질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혹시 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대면으로 오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저는 이제 여기 있어요. 경상북도 인터가자 캠퍼스 313호. 자, 수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천천히 진도를 나갈 생각인데 그쵸. 초반에는 이렇게 나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있던 내용들을 천천히 잘 따라오면 크게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물론 내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수업을 듣다가
좀 모르겠다, 아니면 진도가 좀 빠르다, 아니면은 뭐 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있으면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을 보고 내가 피드백을 적용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줘야지 내가 그걸 보고 반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피드백을 주세요. 자,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쌓이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다들 알고 있겠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기가 일일이 그, 그 해주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를 좀 활용을 잘 하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도 내가 답 써놨는데, 그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질문질답을 좀 이렇게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물론 나도 이제 그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할 거고, 답변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프로그래밍 실습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 강의 소개 부분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강의 소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채팅으로 해도 좋고. 음.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진행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도 질문하면 되니까 그 강의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출결은 내가 따로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약간 부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얼굴도 익힐 겸 부를 수도 있는데, 출결 자체를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줌에 보면, LMS 줌에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입장했고 언제 퇴장했고 또 다시 언제 재입장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출석을 체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LMS를 보고 나는 출석을 했는데 왜 출석이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어, 하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면 내가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출석은 LMS를 통해서 그 출석이 매겨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소개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이제 인트로덕션을 좀 한번 봅시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우리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리고 리눅스와 유닉스가 뭔지 시스템을 그 역사를 좀 보고, 그리고 이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 함수가 뭔지 이제 비교도 좀 해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도 내가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좀 짚어볼 거예요. 그럼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다시 듣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과목 이름 자체가 뭐예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뭐 물론 앞에 그 컴퓨터 시스템, 뭐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근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 그럼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 프로그래밍이라는 뭐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은 결국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프로그래밍은 결국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는 자연어로
주고받죠. 대화를 하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되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 자연 언어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양하게 있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뭐가 있어요? C 언어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중에서 뭘 배울 거다? 우리가 물론 뭐 C 언어를 지금 배울 건 아닌데 C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진도를 나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C 언어를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 지금 채팅창으로 한두 명 정도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라고 답을 줬는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안다기보다는 해봤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해봤기 때문에 해봤는데 어쨌든 C 언어로 우리는 할 거고 결국은 C 언어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거다라는 게 이번 학기에 내용인 거고 우리가 초기에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사진이 보이죠? 사진이 보이는데 이 사진이 지금 이게 설명이 밑에 있는데 그 ENIAC이라는 아주 초창기 컴퓨터예요. 초창기 컴퓨터인데 이 초창기 컴퓨터가 이 지금 사진은 그 탄도 궤적을 계산할 목적으로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탄도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죠? 뭔가 이상한 지금 전기줄 같은 선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특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라인이 전선을 꽂아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그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폰 노이만이라는 그 수학자 또는 이 경제 아주 그, 그, 이 당시에 천재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말고 이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그냥 차라리 저장시켜서 그 저장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을 하자라는 방식을 이 아저씨가 제안했어요. 이 아저씨가 제안했고 이분은 폰 노이먼이라는 아저씨고 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이거 거의 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방식으로 지금 이 방식을 사용한 지 한 70년 정도 이상이 되었는데도 7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프로그램은 구성 요소가 뭐예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명령어예요. 뭐 명령어들 쭉 있겠죠.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CPU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어,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을 폰 노이만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폰 노이만이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이분이 이 내용을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폰노이만 구조, 그러니까 보통 이 구조를 폰노이만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폰노이만 구조. 그런데 지금도 이 구조를 쓰고 있어요. 구조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올린다고 그랬죠. 폰노이만 아저씨가 만든 게.
메모리에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뭐냐 도대체? 프로그램은 뭐냐? 프로그램은 어, 컴퓨터에게 해야 할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문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프로그래밍 용어 자체는 컴퓨터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고 여러분들 TV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잖아요. TV 프로그램. 어떤 일들이 해야 될 그 시간 순서 또는 어떤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작업의 순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의 순서. 뭐 TV도 1시에 TV 프로 뭐 하고 2시에 TV 프로 뭐로 하고 이게 쭉 나와 있죠. 마찬가지.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해야 될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업 지시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작업 지시서가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예요. 쭉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작업 지시서가 있고 이 작업 지시서를 보고 이 컴퓨터 안에서는 이 일은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 데이터를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막 이런 일들을 내부적으로 막 하는 거죠. 결국은 프로그램은 안에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시킨다? CPU가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근데 CPU가 시키고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 하드웨어 장치들이 뭐 입출력 장치 키보드가 될 수 있고 뭐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막 주고받는 일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그걸 어떻게 한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 뭐 사실 이제 이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요구 사항을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해야겠죠. 이해. 문제를 이해해서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야겠죠. 뭘 만들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이해가 되면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구현하고 실제로 구현한다는 얘기는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타이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구현이 완료됐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뭐 실행을 해보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팅을 해볼 수 있죠. 테스팅을 해보고 테스팅 해봤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 문제를 뭔가 수정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문제를 다시 이해를 하고 다시 설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과정을 쭉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쭉 만들게 되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어,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구현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구현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구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에디트를 이용해서, 에디트라는 게, 뭐 메모장이나 또는 그 개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과 같은 그 뭔가 에디팅 할 수 있는 에디팅에서 소스 코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 뭘 한다? 링크 좀 뭐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미 컴파일되어 있는 내용과 내가 만든 내용을 이렇게 합치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연결된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우리가 실제 시키면 화면에다가 이제 뭔가 출력이 되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행까지 되겠죠. 그래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 거치게 되고, 자, 앞에서 봤던 이 설계하는 부분하고 쭉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자세히 좀 보면,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물론 뭐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설계를 하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를 하고 뭐 순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 작성하고, 소스 코드는 이제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컴파일하고,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면,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보통 이제 컴파일 오류는 그러니까 그 오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컴파일 오류가 있어요. 컴파일 오류. 네, 문법 오류라고 일단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러면 신텍스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영어 문법으로 뭔가 문법 이상하죠. 오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도 프로그래밍 언어 랭귀지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수정을 해줘야 되듯이 오류를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듯이 음, 그래서 오류를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된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류를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컴파일까지는 알고 있는데 링크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링크는 컴파일된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컴파일된 오브젝트를 라이브러리와 연결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보통 우리가 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어, 자, 이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링크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링크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 printf라는, 이제 printf는 결국은 함수죠. 어,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뭐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가져다 쓰는 거죠. 가져다 쓸 거예요. 가져다 쓰는데 그 가져올 때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어,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라이브러리가 뭔가 그 여러 함수들을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둔 함수들의 집합을 보통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라이브러리는 영어 사전도 뭐 다양한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수들의 집합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가 있고 그 소스 코드는 오브젝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코드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브젝트와 라이브러리를 두 개 합쳐서 실제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합치는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링크라고 얘기를 한다. 합쳐야 되니까. 자, 오브젝트 파일은 뭐냐 하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오브젝트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겠죠. 이런 소스 코드를 만들 거고, 이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 오브젝트 파일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계어죠. 기계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신 머신 랭귀지죠. 머신 랭귀지.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죠. 다 이진수로 되어 있어요. 0 또는 1이에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자, 그래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렇게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컴파일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printf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닌 코드는, 자, 보면 이 C 소스 코드, 우리가 만든 C 소스 코드는 컴파일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만든 파일 안에는 예를 들어서 printf,
또는 scanf 이와 같은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printf하고 scanf를 만들어둔 함수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렇죠. 라이브러리 함수도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 실행 파일이 된다. 실행 파일. 그래서 실행 파일이 되고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다. 혹시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본인이 공부를 좀 하고 따라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드가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실행 파일 만들고 컴파일 링크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 컴파일 에러가 있고 이 execution runtime 에러가 있고 이 로지컬 에러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실행할 때 실행 및 디버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컴파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컴파일 오류라고 그랬어요. 컴파일 오류. 컴파일 하다 보면 뭔가 문법적으로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컴파일 오류이고, 근데 실행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컴파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행하다 보면 세그멘테이션 폴트 나오고 뭐 이상하게 뭔가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돼 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행 시간 오류, 런타임 오류라고 보통 얘기한다. 런타임 오류.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나누거나 메모리 액세스를 잘못했거나 또는 에몰록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뭐 사용을 하려고 하거나 이와 같은 에몰록을 안 했는데도 뭔가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런타임 오류라고 그러고 또는 로지컬 오류, 논리 오류라는 것도 있어요. 논리 오류.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정확한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어, 평균을 구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평균을 잘못 구하면은 평균을 예를 들어서 나누기 사람 인원수로 계산을 해야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인원수를 해버려도 그 컴파일 오류는 안 나죠. 근데 어떤 오류가 나죠?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죠. 왜냐? 어, 계산을 논리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논리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오류들을 잡는 거를 문제점을 잡는 것들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디버깅. 오케이.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유지보수를 좀 해줘야 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뭔가 문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고 나도 계속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디버깅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설계를 처음부터 좀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자,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통합 개발 환경도 나오는데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부분은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이 통합 개발 환경은 에디터와 컴파일러와 디버거를 합친 하나의 개발을 도와주는 하나의 개발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우리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는데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여러분들이 좀 설치를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통합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클립스 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리눅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그 VI 에디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을 실제로는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건데, 근데 이제 초반에는 여러분들 디버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뭔가 디버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능하면 이걸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문제 해결할 때 도움이 좀 될 거다. 오케이. 자,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진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진도를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주당 진도가 나가야 될 내용이 꽤 많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진도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